프랑스 전역이 시위에 휩싸였습니다. 거리 곳곳에선 최루탄이 터지고요.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몸싸움도 벌어지는데요. Le gouvernement tombe et que Macron dégage. 프랑스 정부 추산 전국에서 5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고요. 여러 노조의 이례적 대동단결로 철도와 지하철은 물론 학교와 어린이집, 약국까지 문을 닫았는데요.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이 시위, 도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 이번 시위의 가장 큰 이유, 바로 정부가 내놓은 긴축 재정안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 복지 정책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으로 대규모 지출을 하면서도 부유세를 없애고 법인세를 내리며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실시해왔는데요. 이게 결국 재정 파탄으로 이어진 거예요. 현재 프랑스 국가부채 규모는 2025년 1분기 기준 3조 유로, 우리 돈으로 4,900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건 3초에 1,500만 원, 1시간에 180억씩 나라빚이 늘어나는 셈이고요. 유로존에선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부채가 많은 수준이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프랑스 내 물가 상승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데요. 빵집이 프랑스의 약간 물가 기준이, 우리는 워낙 빵을 그냥 진짜 숨 쉬듯이 먹으니까 바게트 가격이 지금 1유로가 넘었어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됐거든요. 예전에는 1유로 가지고 계산을 하면 체인지가 나왔어요. 이제는 거기에 거의 추가를 해야 될 정도예요. 이에 바이루 당시 프랑스 총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축 재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복지를 축소하고 의료비도 올리고 국가 공휴일도 일부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Nous devons contenir l'accroissement quasi mécanique des charges au moins à hauteur de 40 milliards d'euros. 하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재정 말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부유세를 다시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L'impôt en France est dégressif. Plus vous gagnez d'argent, moins vous payez d'impôts. L'identité de la France, c'est l'égalité fiscale. C'est ce que les Français réclament aujourd'hui. 긴축 재정안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국민들의 공분을 산 내용이 있었으니 바로 공휴일 축소입니다. 민감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생명이랑 비슷한 건데, 프랑스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은퇴 나이, 뭐 연금, 그리고 휴일이에요. 근데 이걸 뺀다는 거는 사실 저도 이걸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프랑스 사람들도 인터뷰로 이거 건드리는 순간 전쟁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센 반발 속에 공휴일 축소안을 내놨던 바이루 총리는 의회의 불신임을 받으며 결국 사임했는데요. 그 다음 날 마크롱 대통령이 별다른 조치 없이 자신의 측근인 르코르니 국방부 장관을 총리로 임명하자 마크롱 대통령과 정부를 타도하자는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게 됐다고 해요. Il faut que M. Macron parte puisqu'il est incapable d'écouter rien ni personne. 반정부 시위의 확산을 우려한 르코르니 신임 총리는 결국 공휴일 축소안을 폐지했는데요. 하지만 의회에 마크롱 대통령 탄핵안까지 제출되는 등 프랑스 내 긴장감은 오히려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사실 프랑스 시위 우리 하루 이틀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사태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건 프랑스 MZ세대들의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프랑스 소셜미디어에서는 돈 내는 니콜라라는 밈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MZ세대를 뒤흔든 이 밈,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 니콜라가 1980년대생 프랑스 남성에서 흔한 이름이라 밀레니엄 세대의 평범한 중산층을 상징한다는데요. 근데 니콜라의 근로소득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연금과 각종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가 누구냐면 그냥 제일 평범한 프랑스 중산층이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세금도 엄청 내고, 근데 단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다. 아, 이번에 올림픽 너무 비쌀 텐데 괜찮아, 니콜라가 계산할 거니까. 아, 이거 너무 비쌀 것 같은데 괜찮아, 니콜라가 계산을 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아이러니한 프랑스식 개그예요. 사실 이게 실제로 맞아요. 제 나이 또래 있는 중상층 친구들도 일을 하고 세금도 여기도 많이 내어서 내고 하는데 나한테는 도대체 뭐가 오는 거지? 언제 오는 거지? 이 혜택이. Chaque année, mais la colère numérique est nouvelle, principalement alimentée par les jeunes. Et si ce compte X, Nicolas Quipé, exprime la frustration et le ras-le-bol de certains Français en jouant... 이런 상황에 8년 동안 임기를 이어온 마크롱 대통령의 책임론이 들끓고 있는 건데요. 인기가 떨어진 건 사실 착한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약간 꼴보기도 싫다, 그러는 얘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게 극우정당으로 알려진 국민연합인데요. 국민연합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30%가 넘는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크롱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도 가뿐히 추월할 정도라고 해요. 프랑스에서 예전에 진짜 상상도 못할 숫자였거든요. 가장 이제 국민연합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생활비,
물가 이런 정말 단순한 우리가 가장 필수로 생각하는 것들을 언급을 해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이 조금 더 약간 기울이는 것 같아요 요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합이 프랑스의 막대한 국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해요. 지금의 현 상황은 마크롱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정치인이 집권하더라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민연합도 재정적자 축소에 있어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프랑스의 경제 모델 자체가 큰 도전에 직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극심한 재정난에 정치적 갈등까지 몸살을 앓고 있는 프랑스. 과연 프랑스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로존의 새로운 골칫덩이로 떠오르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